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꿀벌 진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틱이라고 하는 진드기와 마이트라고 하는 진드기입니다. 틱이라고 하는 진드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진드기이고, 마이트라고 하는 진드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진드기로서 현미경으로 봐야 감별이 가능한 진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꿀벌 진드기는 마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허니비 마이트. 꿀벌이 허니비니까요. 허니비, 그 다음에 작은 진드기인 마이트. 이래서 허니비 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림에 보면 꿀벌 진드기가 꿀벌 성충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화살표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 진드기는 꿀벌의 유충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 진드기는 또한 꿀벌의 트라케아, 즉 기관에 들어가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꿀벌의 기관에 붙어 있는 이런 기문진드기라고 하는 이 진드기는 농장에서 농장주들에게, 양봉업자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문응애 종류인데요. 이런 기문응애가 감염됐을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응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꿀벌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주의해야 되는 기문응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꿀벌 진드기는 작은 진드기이기 때문에 또 농업에서 부르는 작은 진드기의 호칭인 응애를 지칭해서 꿀벌 응애라고도 부릅니다. 꿀벌 진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국 가시응애와 발화응애, 그리고 기문응애 등이 그것입니다. 중국 가시응애는 트로피라에랍스 스페시스이고 가시진드기라고도 하며, 발화응애는 발화 스페시스이고 꿀벌 진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문응애는 아카라피스 스페시스이고 숨구멍 진드기라고도 합니다. 보통 꿀벌 진드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얘기하는 꿀벌 진드기는 발화응애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제 가시응애와 중국 가시응애, 즉 가시응애와 발화응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꿀벌의 기관에 붙어 있는 기문응애가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가시응애는 가시진드기로, 기문응애는 숨구멍 진드기로, 발화응애는 꿀벌 진드기로 각각 호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가시응애와 기문응애, 발화응애를 전체를 합쳐서 꿀벌 진드기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발화응애의 모습을 보면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통 응애는 꿀벌 유충 한 마리에 한 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응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중국 가시응애의 모습인데요. 역시 꿀벌 유충에 붙어 있습니다. 중국 가시응애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고 작은 응애 중에서도 아주 작게 생긴 반면에 발화응애는 중국 가시응애보다는 좀 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문응애는 비스 트라케아라고 해서 꿀벌의 기관에 있는 것인데요. 기관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진드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농장에 진드기가 없다고 이제 단정하면 안 되고요. 꿀벌들 가운데 크기가 작아지고 죽어가는 꿀벌들이 자꾸 있다 그러면 기문응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응애를 박멸해야 되는 것은 최근 농장의 큰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로아 스페시스의 감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수컷 바로아 응애 유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암컷 바로아 응애 유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충인 수컷 바로아 응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아 응애의 암컷과 수컷이 교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바로왕의 모습이고요. 암컷입니다. 바로왕에는 보통 33도에서 이제 생산을 증식을 합니다. 꿀벌들은 35도에서 활발하게 꿀벌 일벌들이 일하고 있고요. 또 온도가 37도가 넘으면 바로왕에는 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아주 올라가면 이제 응애들이 죽겠지만 일반적으로 꿀벌들이 일하는 35도로 꿀벌들이 날개로 꿀벌집을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왕해가 증식하는 33도가 언제든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들이 벌꿀을 생산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꿀벌 응애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바로왕해의 수컷 유충과 바로왕해의 암컷 유충 그리고 바로왕해의 성충의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꿀벌 유충인데요.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바로왕해 2마리, 그 다음에 꿀벌 번데기에 붙어 있는 바로왕해 1마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바로왕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죠. 그리고 뒤쪽에 또 1마리가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는데요. 이 꿀벌 유충에는 지금 5마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꿀벌 성충에 붙어 있는 바로왕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꿀벌 성충에 바로왕해가 붙어 있으면서 바로왕해가 꿀벌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꿀벌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일벌들이 죽어가니까 양봉업에는 큰 피해가 있고요. 최근에 79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인터넷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먼저 이제 진드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약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전자파가 꿀벌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는 기후변화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꿀벌 진드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충에 붙어 있는 이런 꿀벌 진드기들이 꿀벌 성충을 죽이게 되고요. 유충에 붙어 있으면서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다 보니까 유충이 더 이상 번데기가 되지 못하게 하고 번데기가 성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꿀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암컷 바로왕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바로왕해가 다른 어떤 침략자에 의해서 다리가 잘라진다든지 또는 이제 죽어가는 바로왕해의 이런 바로왕해가 공격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왕해도 죽임을 당하지만 워낙 꿀벌들이 일하는 온도와 비슷한 꿀벌들이 일하는 온도인 35도와 유사한 온도인 33도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응애들은 꿀벌 응애들은 번식이 아주 쉽고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꿀벌 집인데요. 꿀벌들의 집에 일벌들의 집이고 밑에는 톡톡 튀어나온 것은 숫벌의 이제 집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집들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 있죠.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구멍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멍이 있는 것들은 여기 조그만하게 구멍들 있죠. 구멍이 있는 것들은 진드기에 감염된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를 핀셋으로 꺼내 보면 반드시 유충에 응애가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충에 붙어 있는 응애의 모습을 그려놨고요. 성충에 붙어 있는 응애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유충에 붙어 있는 응애의 모습. 그다음에 여기 지금 번데기에 붙어 있는 응애의 모습입니다. 꿀벌들은 이제 꿀벌들의 라이프 사이클 생활사는 바로 이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이죠. 에그, 라바, 퓨파, 어덜트이죠. 꿀벌들은 완전 변태이기 때문에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각각 번데기도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번데기도 태어나면서도 끝날 때까지, 성충도 태어나면서도 끝날 때까지 크기가 같습니다. 반면에 진드기는 불완전 변태이기 때문에 알, 유충, 성충이 되죠. 그래서 진드기 같은 경우는 알에서 유충이 되고 유충이 자라면서 자충으로서 이제 성충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드기는 불완전 변태이고 꿀벌들은 완전 변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드기를 박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아미트라지라고 하는 성분이 붙어 있는 이런 스트립을 가지고 농장에서 꿀벌들을 박멸합니다. 이외에도 아미트라지 외에도 개미산이라든지 플로바로네이트라고 하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꿀벌들을 박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와 응애의 각각의 세부 분류를 보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와 디스트럭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바로와 디스트럭터는 꿀벌 절판 진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요.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와 디스트럭터의 일반적으로 꿀벌용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의 등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바로왕의 배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바로왕해를 바로와 디스트럭터라고 하는 응애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자현미경들을 본 사진들이고요. 배 쪽이나 등 쪽이나 절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바로왕의 구부, 입 부위인데요. 입 부위를 확대해 본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입 부위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바로왕해가 꿀벌의 성충에 붙어 있는 모습이고 이 성충에 붙어 있는 모습을 확대한 모습이 오른쪽인데요. 바로왕해 등에는 이렇게 손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와 디스트럭터를 말씀드렸고 바로와 야곱선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와 진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야곱선이를 말합니다. 바로와 야곱선이의 배 쪽 모습이고요. 등 쪽 모습입니다. 배 쪽 모습을 더 크게 확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해가 일벌들, 꿀벌들의 등에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바로왕해가 꿀벌의 배 쪽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와 야곱선이라고 하는 바로왕해가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바로왕해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바로와 야곱선이가 A가 바로와 야곱선이고 B는 바로와 야곱선이이네요. B도 A는 바로와 야곱선이의 등쪽 모습, B는 바로와 야곱선이의 배쪽 모습. 그 다음에 C는 바로와 디스트럭터의 등쪽 모습, D는 바로와 디스트럭터의 배쪽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지금 E 같은 경우는 바로와 린더렐이라고 하는 등 쪽의 모습이고요. 바로와 린더렐이. 그 다음에 F는 바로와 언더우디라고 하는 진드기의 등쪽 모습입니다. 바로와 언더우디를 보면 이렇게 등쪽 모습과 배쪽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언더우디는 미국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라피스 스페시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라피스 스페시스는 기문응애를 말합니다. 기문응애는 바로 꿀벌의 기관지에 붙어있는, 기관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응애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 마리를 보면 이제 수컷의 모습과 암컷의 모습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본 꿀벌의 기관에 붙어있는 이제 아크라피스 스페시스 기문응애의 모습입니다. 기문응애는 영어로 트라키얼 마이트라고도 하고요. 이 기관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키얼 마이트인 아크라피스 우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화살표에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면 3마리가 보여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제 아크라피스 스페시스가 2마리가 분명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아마 유충인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트라키얼 마이트가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키얼 마이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전체는 이제 브레이싱 튜브라고 해서 기관지입니다. 기관 튜브. 이 트라키얼 마이트 기문응애가 꿀벌의 다리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요. 기문응애 한 마리가 꿀벌의 다리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기문응애가 얼마나 작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꿀벌 다리에 붙어 있는 기문응애 모습입니다. 꿀벌에 있는 기문응애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꿀벌에 붙어 있는 기문응애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기문응애가 보이지 않지만은 K-윙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개가 굉장히 작아져 있고 덩치도 굉장히 작아진 이러한 K-윙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문응애를 보기 위해서 절단된 모습이고요. 절단된 기관 안에 기문응애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핀셋으로 또 그 주사기로 꿀벌 기관지를 가격을 해서 이렇게 절단하고 조직 절편을 만들어서 기문응애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요. 꿀벌 흉곽을 이제 주사기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스카펠로 이렇게 잘라서 조직 절편을 만들어서 꿀벌에 기생하는 기문응애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테이블 1은 이제 꿀벌 기문응애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 프라이머의 조성을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크라피스 우디에 관해서 살펴보면 아크라피스 우디의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크라피스 우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크라피스 우디 피멜 암컷이고 아크라피스 우디 수컷입니다. 아크라피스 우디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3, 4일 만에 1, 2일 만에 이제 1, 2일령의 꿀벌에 기생을 하고 있고 3, 4일령의 꿀벌이 되면 이제 암컷 아크라피스 우디가 알로 들어가게 되고요. 11일령, 12일령의 꿀벌 안에서는 이제 성숙을 해서 꿀벌 그 이제 암컷 아크라피스 우디 진드기와 수컷 아크라피스 우디 진드기가 성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꿀벌의 성장 기관에 합쳐져 가지고 아크라피스 우디라고 하는 기문 진드기 이런 진드기가 이제 감염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라피스 우디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크라피스 도살리스를 보면요. 아크라피스 도살리스는 제일 왼쪽이고요. 아크라피스 우디는 제일 오른쪽이며 아크라피스 엑스터너스는 가운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크라피스 도살리스를 보면 이 사진이 아크라피스 도살리스의 벤트랄 뷰 모습입니다. 배쪽 모습이죠. 아크라피스 도살리스의 그림, 그 다음에 아크라피스 엑스터너스의 그림, 아크라피스 우디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라피스 엑스터너스를 보면 아까 본 그 이제 사진입니다. 아크라피스 엑스터너스의 모습이고요. 역시 아크라피스 엑스터너스의 모습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또
개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도 아크라피스 트리스피큘라라고 하는 것이 책에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슈도 아크라피스 트리피큘라. 이것도 역시 이제 기문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트로피라이랍스 스페시스 가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시응의 종류인데요. 예, 트로피라이랍스 스페시스 감염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가시응의 전형적인 모습. 가시응의 암컷의 모습입니다. 비밀 가시응의 암컷의 모습이고요. 왼쪽이 가시응의 암컷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가시응의 수컷의 모습입니다. 가시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죠.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가시응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바로왕의 두 마리고 왼쪽이 바로 가시응의 모습입니다. 가시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시응의 암컷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응에 감염된 꿀벌 유충과 꿀벌 번데기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트로피라이랍스 마이티스가 감염된 여기 이제 점점에 보면 이제 이런 데가 지금 꿀벌 유충이 죽은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트로피라이랍스 스페시스 이 가시응의 모습이고 아마 암컷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로피라이랍스 스페시스 왼쪽이 이제 벤트랄 뷰 배쪽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등 쪽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현미경으로 400배, 왼쪽은 100배 확대해서 본 모습입니다. 트로피라이랍스 중에 트로피라이랍스 멜케데사에를 보면요. 왼쪽에 멜케데사에 어덜트, 즉 성충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트로피라이랍스 멜케데사의 A번은 유충이고요. A번은 R이군요. R이고 B번은 이제 유충입니다. C번도 유충. 유충이 R이 유충이 되고 유충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런 거는 자충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충에서 자라기 때문에 불완전변되기 때문에 진드기는 이거는 유충이라고 하고 C하고 D는 이제 자충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E는 암컷 이제 트로피라이랍스 성충이고요. 오른쪽은 수컷 트로피라이랍스 성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응애죠. 가시응애 암컷, 가시응애 수컷입니다. 트로피라이랍스 스페시스 즉 가시응애에 감염된 꿀벌 성충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트로피라이랍스 스페시스 가시응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핀셋으로 보이는데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꿀벌 크기도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는 거죠. 꿀벌 유충에 붙어 있는 이제 트로피라이랍스 이건 유충 같은데요. 유충의 모습 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크면 이렇게 성충이 됩니다. 가시응애가 이제 트로피라이랍스 즉 가시응애 암컷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트로피라이랍스 크라에라에 이거는 이제 중국 가시응의 전형적인 것이죠. 여전히 이제 암컷의 모양입니다. 암컷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로피라이랍스 크라레아의 암컷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알을 품은 암컷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피라이랍스 크라레라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피메일 암컷의 모양이고요. 자,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입니다.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지금 주둥이, 입 모양도 다릅니다. 입 모양도. 오른쪽에는 이제 스퍼미어 닥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충과 관련된 이런 그 구조물이 있고요. 왼쪽은 암컷이기 때문에 정충과 관련된 그런 구조물은 없습니다. 왼쪽이 암컷 터피라이랍스 스페시스의 구부 입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수컷 터피라이랍스 응의 입 모양입니다. 여기는 바로 스퍼미어 닥틸이라고 하는 그 정충과 관련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벌 진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꿀벌 진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바로 이제 바로항해와 가시응해,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는, 관찰되지 않는 기문응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